봄비가 예. 이번엔 봄비가 왔습니다. 조금 늦게 왔어요. 우리 시장님이 토크쇼인가요? 아니죠. 네. 네. 우리 시장님이 그 1부 문학 강연을 하셨고요. 제가 2부 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개울 그 말씀하셨는데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윤동주, 김소월, 라태주 시에서 배우는 예쁜 말 그런 책을 100편을 골라서 오늘 그 오키 규정을 넣고 바로 내부터 찍을 텐데 거기에도 물론 이 개울은 들어가 있습니다. 해적일 때 말씀하셨는데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김소월 선생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시인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평생을 읽어도 다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시인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인연이 있으신 우리 다산 선생 문장이나 시도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제가 그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응모를 하라고 했다가 떨어지기만 해서 기분이 꿀꿀한데 문화부에서 준다고 세종문화상 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냥 서류 작성해서 냈는데 또 명국맥이고 거기 모건문학상 탈가해서 제가 시인협회장을 전에 했고 지금 유자유 씨가 하는데 거기서 시집을 좀 내봐라 그래갖고서는 6번이나 줬는데 그냥 또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꿀꿀한데 여기 와서 많이 제가 업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올 때 어떻게 그러시게 하나 그 차까지 내주셔갖고 공주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도 잘 갈 것 같은데 제가 자동차가 없어서 공주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여기 자전거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차를 대주셔서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 자력으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에서 2번 떨어진 것도 타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고 남양주시 여기까지 이렇게 잘 편안하게 졸면서 왔던 것도 타력에 의해서 온 거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다른 분들의 힘이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2번 떨어졌지만 실망하지 않을 거고 올해 이렇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1월이지만 또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정말로 놀랍네요. 저 뒷자리까지 꽉 찼습니다, 시장님. 나는 우리 시장님이 당명을 바꾸시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당 로고도 그렇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교회이시지 않았나요? 그러셨죠? 네. 또 국회의원 하신 분이 또 시장이 오신다는 것도 또 그렇고 남양주 시는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득하고 좋으시겠습니다. 문학에 대해서도 저렇게 참 잘하시고 또 무슨 유명 가수 우리나라가 여기 연예인 국가국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시고 문화공학으로 바꾸자고 그러시니까 이런 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이호상이라는 저는 옛날에 국회의장 하신 분이 이호상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이 여기 와 계신가 그랬는데 아주 철저하게 행사 준비를 하시고 그러시네요. 감사드리고 사인을 제 책을 이만큼 갖다 주셨는데
못해서 그분이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철 이사장님, 구동철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덕우 새마을회장님, 이전봉 초대 이사장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 또 그리고 많은 분들 우리 저기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라? 그 시민들을 시장님이라고 그러시는가 봐. 네,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님이 많이 오셨네. 큰일 났네. 이렇게 시장님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거죠. 네,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먼 데를 보시지 말고 가까운 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죠?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게 그게 예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흑분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쁜 사람은 자세히 안 봐도 예쁩니다.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은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너도 그렇다 합니까? 나만 그렇다. 근데 제가 좀 철이 들어서 너도 그렇다 했더니 시장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혹시 이 시 모르는 분 있으실까요? 있으실 거예요. 네. 참 제가 자만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시인의 축복입니다. 매우 감사하게요. 어디 들어가 봤더니 얘기했더니 그 어떤 자리 강연 자리에 와서 안도현 씨가 자기는 연탄재가 졌다고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래요. 그건 그 연탄재 시가 있거든요. 연탄재 함부로 자지 마라. 너는 할머니들 누구를 왜 그렇게 뜨거운 적 있었느냐. 그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 뒤로 그 사람이 이제 하도 그 시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인데 연탄재 해서 자기가 연탄재라는 시를 또 썼어요. 그 맞습니다. 연탄재. 근데 제가 그랬지요. 그거라도 가졌으니 다행한 일이에요. 연탄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를 많이 썼지만은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는 명사로 남습니다. 시 한 편으로 남습니다. 어떨까요? 아까 김소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선 김소월 선생은 개울이라는 이런 시 정말로 아름다운 시 있죠. 가는 길이라는 시도 또 진짜 아름답고 참 오묘한 시가 있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저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런 걸 쓰시지 말고 남겨도 시지 내가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상한다 말할까 욕할까 말할까 하면 욕이 되고 속상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게 귀신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못씁니다. 시장님 아까 회장님 다른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게 양반이 약간 살짝 이렇게 돌아서 그 말씀이시죠. 시가 이렇게 써질 때 맨정신으로 써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끝자리에 너도 그렇다도 제가 맨정신으로 쓴 게 아니고 밖에서 누군가 와서 머리통을 한번 탁 찍고 이거 써 안 쓰면 안 돼. 너 손해야.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내가 왜 나만 그렇다 쓰지 왜 너도 그렇다 썼을까요? 약간 우리가 삐딱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많이 좋아지고 우리 마음이 깨이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그렇다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좋은 고장 아름다운 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하면 빌어먹을 것이 됩니다. 조금 전에 시낭송하신 분 누가 또 그런 소리 했네. 인생을 고행이라고 하지 말고 여행이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썼고 그 말장난입니다. 예? 속으셨죠? 고행, 여행 말장난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라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다버리고 싶고 그냥
남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잘 보듬고 살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11월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쓴 11월의 시입니다. 오늘 27일 이제 10년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참 어정쩡한 달입니다.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월이 너무 심심하니까 거기다 그걸 끼워줬는지 모르겠지만 12개 중에서 10개가 같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고 자기가 껴있잖아요. 앞에 12월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릴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78세 87세라고 보냈어요. 그럼 10살 더 먹어버리는 건데 아직은 87세 아닙니다. 78세?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권당 선생님이신데 원생님은 이제 저희 또래시고 저보다 한 살이나 두 살 위시니까 우리 좀 잘 버팁시다.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뭐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렇지만 이걸 버릴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아깝게 사랑하면서 간직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삶이 상당히 그 좋아진 것만 확실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당이 있다는 것도 이게 놀라운 축복의 발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 임집이 말하기를 지쳤다, 힘들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건가?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아끼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너를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지만은 나 한 사람과 모든 너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들도 모두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만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여기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남양주 시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택시기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택시기사의 운전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 우리 시장님도 남양주 시민들이 뽑아오셔서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주권재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바꿔서 시권재민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시를 이야기하고 시를 이렇게 평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권리 그게 누구한테 있는가? 시인한테 있지 않고 독자한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제목을 달고 시집을 하나 지난 7월 달에 냈는데 그동안에 7만 부가 나왔습니다. 7만 부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인수액을 얼마 받았나 이렇게 말하면 돈으로 따지면 훨씬 나을 겁니다. 7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상 상금이 7천만 원인데 그 안타도 그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타도 됐다 그러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7천 불을 제가 7만 불을 7천만 원어치를 제가 혼자 샀겠습니까?
오늘도 와보니까 사인하라고 책상에 그런 책들이 그 책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의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제가 서 있고 살아 있고 숨을 쉬고 유지된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에 의해서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한테 잘해야 됩니다. 시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민시장 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은 시민이 이 주인이다.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너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자님 말씀, 기소불력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은 참 2400년 전 인류 스승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불력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22년 개울이라는 시를 발표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늘 새롭게 알아야 되고, 김수현 추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유태경전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배우시고 늘 살피시고 주변에 있는 작은 것 아끼시고 사랑하시다 보면 인생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은 가깝게 보고 짧게 보면 실패이고 비극이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를 읽으신 분이 읽으신 그 태수발에서는 제가 1971년도 시청문회 당선할 때 당선된 그런 시입니다. 박목월 선생님이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목월 문학상을 받고 싶은데 끝까지 안 주네요. 아이고, 여기 분들 같으면 분명히 주실 텐데. 권단홍 선생님은 타셨어요. 타셨으니까 다음에 심사위원 들어가거든 나 좀 밀어주세요.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에 메마른 눈물 자쭉 문을 여니 생고랜 시기다. 이 시가요, 사실은 제가 어떤 여자한테 버림받고 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 숨이라도 쉬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쓴 시입니다. 그걸 써가지고 신춘문예에 냈어요. 냈는데 이런 시는 신춘문예 당선을 안 시켜야 됩니다. 너무 짧고 너무 여리고 그냥 조그만 연애시 같은데 그런 시를 어떻게 당선을 시킵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박목월 선생님이 있나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문학을 제대로 아시고 정말로 그 시인을 아끼시고 그래서 저를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그냥 많은 편수 중에서 그냥 뒤져서 그분이 꺼내신 건데, 그래서 저는 목원 선생님한테 그 상 안 받아도 돼요. 그 상을 받기 전에 시춘문예 당선됨으로써 제가 죽을 뻔했는데 상을 받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제가 정말로 싫어서가 아니고 제가 좀 자발 떨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여자 마음이 완전히 이제 굳어진 다음에 찾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급해가지고 인천 그 동화동 그 꼬불꼬불한 그 개발되기 이전에 있던 골목길 끝까지 찾아가 보니까 밀망한 집 외동딸이 그 여자더라고요.
어렵게 밀강화를 지어서 인천교육대학을 이렇게 졸업시켰는데 어떤 그 못생긴 녀석이 와가지고 키라도 크면 좋겠는데 키까지 작고 못생긴 시골 녀석이 와서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쟤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아버지 택합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제가 이제 판정승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안 죽길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이 넘어지면 그냥 이런 날법한데 또 누가 뒤통수를 쳐서 또 넘어질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라도 끝까지 버티고 그냥 그 다음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불교용어라고 그러는데 일어서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짧게 보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그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나를 안 버려줬더라면 저는 절대로 시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저를 버려준 것이 크게 봐서는 덕이 된 것이고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 여자도 초등학교 선생했는데 기어코 내가 교장이 돼서 명함을 교장명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여자한테 꼭 교장 명함이 새겨진 그 명함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이렇게 교장이 됐다. 봐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 또한 부질없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가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보면 분명히 실패고 그것이 나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11월 2022년 11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과합니다. 잘 사는데도 더 잘 살으려고 그렇고 자동차 한 대가 됐는데도 더 좋은 자동차를 바꾸려고 그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한 집에 2대씩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집이었습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항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도대체 뭘 감사하란 말이냐, 내가 상을 탔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횡재를 받았단 말이냐, 뭘 내가 감사해야 될까. 그러나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누군가 만난 거 감사하고 어딘가 가는 거 감사하고 무슨 일인가 하는 거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일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늘은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사인을 하라 해서 약간 불평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좀 많아야 되겠고 그런데 사인을 하라 해서 툴툴거렸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중요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인하라고 그러면 그냥 빨리 못합니다. 일단 이름 써드려야 되고 날짜 써드려야 되고 제 이름 써야 되고 밑에다가 이제 시를 한 편을 꼭 써드리거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풀려요. 그것도 좀 제가 글씨가 좀 어리버리한데 좀 반듯하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했지만은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다.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나.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불평하면서 헛되게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내일인 오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날인가? 이 세상 내가 살 모든 날 중에 첫날이고 새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모든 날 중에 나는 모릅니다. 신만이 알겠지만은 모든 총량 중에 오늘은 첫날이고 새날이다. 헛날이고 둘째 날이 아니고 첫날이고 새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맞이한 것은 정말로 눈부신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축복이고 그야말로 가장 하늘나라에 받은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으신 선물을 받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에게 조그만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 남양주라고 하는 이 정말로 아름다운 보장을 선물로 받았고 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았고 한글을 선물로 받았고 공기와 물과 이런 많은 것들 아버지 어머니를 선물로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내다버리고 싶은 인생이라도 그냥 잘 데리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의 가장 커다랗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좀 고달프더라도 끝까지 가면서 좋았노라 참 좋았노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그건 나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주기를 바라지만 나도 당신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는 바다를 아는 듯한 커다란 기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논어란 책에 열이라는 말과 락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셨어요. 열락 합치면 열락입니다. 첫 문장이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묘봉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 낙과 그 합치면 끝에 있는 글자를 합치면 열락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일단은 기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따분한가?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기쁨이 있도록 기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작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기뻐지지 않을까요? 이 기쁨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콧노래 웃는 조그만 웃음 그거 하나면 나한테 바다를 하는 듯한 커다란 기쁨이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여지없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여지없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저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제가 2007년도에 죽을병에 걸려서 아산병원과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오락가락하면서 중내산에 하다가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뒤로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구름만 봐도 취하고 바람만 봐도 흔들리고 취하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시인으로서의 대접도 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불러주더니 그 뒤로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풀꽃이라는 시도 사실은 그 전에 썼습니다. 2001년인가 2년도에 썼는데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죽고 난 다음에 죽어도 살아난 다음에 많이 알려져서 풀꽃을 모르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맨 처음 알려주고 읽게 시키는 문장이 풀꽃 문장입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뭐 저는 뭐 그것만 가져도 모골상 안 타도 괜찮다 합니다. 모골상 타긴 타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어도 그냥 쉬운 거니까 우리 원장님하고 반까지 하기로 말씀을 약속을 맞췄습니다. 12편을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마. 이게 제가 쓴 멀리서 빈다라는 시입니다. 2007년도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때 죽었다 살아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치료해주고 한 모든 저 주변에 있는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아침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어딘가 꽃처럼 숨어서 웃기 때문에 나의 아침이 왔다, 그런 생각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사고 치지 않고 잘 숨쉬고 잘 살아 있어야 우리 집에 고요한 저녁이 온다. 저 집에 잘 가야 돼요. 여기서 배탈 나서 병원 가면 그 집사람 남양주까지 또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잘 가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급한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여기 뭐 우울을 했지만은 뭐 진동으로 해서 나가시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녁 때가 오고 있어요. 이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안녕하시고 사고 안 치고 편안하시고 벼락 안 때리고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벼락 때리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사한 것을 감사하게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인컴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뭇잎 이파리를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을에 우리 서로 부디 간곡하게 간절하게 마음 깊이 빌고 말하노니 아프지 마라.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아프지 마라. 가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경어로 바꿔가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무탱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무탱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섞였습니다. 지구 한 무탱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무탱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마당을 쓰는 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집 식구만 아는 일이고 하느님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당이 달나라에 붙지 않고 우리 지구에 붙어 있는 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지꾸지한 일하고 작은 일하고 속상한 일하고 뭐 회사나 사무실에서 서류 한 장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죠. 마당 쓰는 일이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내다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꽃 한 송이 핀 것을 누가 알겠어요? 하느님이나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꽃이나 알지. 나에게 꽃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꽃은 더욱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꽃이지만 분명히 꽃은 꽃이기 때문에 그 피어있는 꽃으로 해서 지구 한 무탱이가 아름다워진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너무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공자나 맹자님이 말씀하신 군자의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는 일들
모두를 다 소중하게 아름답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 그대 사랑합니다. 나 그대 사랑합니다. 나는 거기다 지금까지 있어요.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미워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을 욕합니다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을에 절대로 믿으시고 내년을 또 준비하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들길을 걸으며 하시는데 이 시는 작년 재작년에 그 수능시험 그 자기 필적 확인 글귀로 나왔던 문장이 이 시에 있었던 시입니다. 40대 때 제가 그 전에 헤어진 여자를 생각했던가요? 그러면서 아까 저를 버린 여자 말고 다른 여자예요.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했던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풀밭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에.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게 그 필적 확인기로 나왔고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KBS 단독 리사이틀에서 이 시를 한 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시가 대주의 시입니다. 그래갖고 조금 책을 팔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괴롭다니까요. 탤런트들이 들먹거려주지 않으면 책도 안 나간다는 사실. 시장님 이거 누가 부족했습니까? 탤런트들이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책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책이 요즘에 뭐 한국에서 5,000부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출판사장이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디서 무슨 일 있었어요? 사고 치더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5,000부가 주문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일이. 이제 탤런트들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 책이 나갑니다. 들길을 걸으며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의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제는 내 가슴에 별이 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어제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면서 새로워지는 풀잎이면 합니다. 당신 앞에 여리게 떠는 풀잎이면 합니다. 네. 이게 음악가님 이게 남양주 시의 수준입니다. 남양주 시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놀랍네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면 이 세상을 떠날까요? 77세가 고희라고 그러니까 그건 넘은 것 같고요. 이제 88세 올해 이효령 선생 2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술을 딱 맞으셔서 돌아가셨죠. 88세. 그쯤 되면 뒤집 사람도 섭섭하다 말할 텐데 그때까지 좀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88세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사람은 해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담은 시입니다. 지상에서의 며칠
때저른 조이창문 흐릿한 달빛 한 줌이었다가 바람 부는 들판의 키 큰 미루나무 잔가지 흔드는 바람이었다가 차마 소낙비 있을 수 있었을까 겨우 옷자락이나 머리카락 적시는 이슬비였다가 기약 없이 찾아든 바닷가 민박집 문지방까지 밀려와 칭얼대는 파도 소리였다가 누군들 안 그러랴 잠시 머물고 떠나는 지상에서의 며칠